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하루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명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식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니까 조금 단어가 생소한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우리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식간이 어떠한 작용력을 가지느냐, 작용력 또 능력이라 해도 되겠죠, 그죠? 능력 뭐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이 식간들은 각각 어떠한 작용을 잘 하느냐, 또 어떠한 관계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식간의 작용력이 나오느냐, 작용력이 형성되느냐,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다른 시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좀 이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 하는 것은 갑이라 하는 이 능력을 발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 수라는 작용과 화라는 작용에 이 바탕을 두겠죠. 이 수와 화의 작용을 바탕으로 갑이라는 능력이 발생됩니다. 이 능력적인 부분에서 수와 화가 결국은 완만한 균형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이 완만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나 화의 작용에서 그 균형을 보죠. 그 균형을 보지만 갑과는 좀 다르게 이 을목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화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 화라는 작용을 통하여서 좀 더 자기 작용력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갑이라는 것은 수라는 작용력을 좀 더 위주로 이렇게 가지죠. 그래서 이 균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갑과 을이 이제 서로 관계를 공존해서, 즉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태거나 나누거나 하는 관계로 이 두 수와 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갑과 을이 결국 수와 화의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목이라는 오행적 관계는 수와 화의 이 작용력을 전달하는, 즉 이렇게 작용을 상호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을 볼 때는 결국 수와 화가, 즉 수가 화로 이렇게 작용하는 관계에서 그 자신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목이라는 일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할 때는 이 갑목의 일간은 어떠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수라는 것을 통하여서 화를 얻는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갑목이라 하는 것은 식상이라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화의 작용이죠. 화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작용의 바탕에는 반드시 수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목이든지 갑목이든지 동일한데, 일방적으로 화의 작용이 많다라고 해버리면, 수가 부족하다라고 해버리면 갑은 화의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수와 화의 그 사이에서 목이라는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의 작용이 일방적으로 커지게 되고 수가 없다, 또 혹은 아주 미미하다고 했으면 이 사람의 능력의 발휘, 즉 화의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주가 된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사주를 풀 때도 중요한 어떤 관점이 됩니다.
이게 뭐 다른 것들도 동일하겠죠. 그죠? 목이라면 반대에 있는 금도 그 동일한 이런 관계성을 갖습니다. 이제 목은 수에서 화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경금이라는 것과 신금이라는 것은 이제 바꾸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즉 화라는 것에서 수라는 것의 작용의 균형을 보는 거죠. 이 균형에서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화의 작용을 위주로 조금 더 작용력을 보는 것은 경금이 되고, 경금이 이루어낸 이 화의 작용을 받아서 신금이라는 것은 수의 작용에 좀 더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금이라는 오행은 화와 수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금이라는 오행은 이 두 개의 조율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안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이 금이라는 이 작용을 얻는, 즉 관성이라는 작용을 얻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수라는 작용이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는 것이 화의 작용을 얻어서 관을 얻으려 하면 수라는 작용이 적절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화의 작용보다 많다거나 아주 적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금보다는 수의 작용이 좀 적더라도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경금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금이라는 것은 화의 작용이 좀 더 적더라도 수화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작용을 얻게 됩니다. 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경금은 화의 작용을 받기가 힘들고, 또 수라는 것이 퇴거하게 되면 화의 작용이 쉽게 무너지고, 마찬가지로 신금도 수라는 것을 이룰 때 화의 작용이 없으면 수를 이루기 힘들고, 또 수의 가치를 발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식상의 능력을 잘 발휘하려면 반드시 화라는 작용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상태적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목과 금은 동일하게 수화에 대한 조절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식관이 가지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 병화와 정화를 해봅시다.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병정은 어떤 작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느냐면 목이라는 것과 금이라는 작용력이겠죠. 이 두 개의 작용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면 병화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 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목이라는 능력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목이라는 능력을 통하여서 금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목을 이용하여 금을 이루어 나가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균형적인 부분에서는 정화가 금을 이루는 이 작용을 목이라는 작용의 그 가치보다도 좀 더 비중 있게 이렇게 하고, 병화라는 것은 목이라는 가치를 좀 더 비중 있게 해서 금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균형 속에서 전체 오행인 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라는 것도 동일하게 됩니다. 수라는 것도 임수개수가 있게 되는데, 임수개수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금이라는 것에서 목이라는 이 관계성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에서 수라는 오행을 보게 되는데, 금의 이 균형을 통하여서 목이라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임수와 목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을 사용하는 개수와의 이 관계의 균형이죠. 그래서 개수가 무작정 목을 본다고 하는 것도 금이라는 오행의 작용이 어느 정도는 가세해 줘야만 그 균형 속에서 목을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수도 목이라는 작용을 이루어 나가려면 금의 작용을 적절히 균형을 잡아줘야만 목이라는 것을 잘 이루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식관들이 가지는 그 자신의 능력, 즉 갑이나 을이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 즉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봐도 되겠고, 역할을 잘하느냐, 역할의 능력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기준점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무토나 기토들은 작용력에서는 이 수화목금이라 하는 이 나머지 이 4개의 작용들의 균형을 잡는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그 균형을 잘 잡으려 하면 오행의 안정됨을 뜻하겠죠. 안정됨이 있을 때 바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 식간들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명식을 볼 때, 사주의 명식을 볼 때 명식 안에서 일간이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즉 뭐 예를 들어서 정화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이 정화의 능력을 볼 때는 목이 너무 과중하냐, 목이 과중하게 되면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 이 금이라는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화라는 작용은 목과 금의 그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을 보는 것입니다. 목이 번성하게 되면 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목의 조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목을 조절하는 것이 실제로 하면 화가 되는데, 화가 목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의 작용이 부족하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많다 하면 마찬가지로 화가 목이 없고 이렇게 돼 버리면 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생깁니다. 목이 없기 때문에 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의 어떤 현상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명식을 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관찰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명식을 보는 시점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식간의 능력에 대한 것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요 응용되는 부분을 아마도 뭐 실시간을 하든지 제가 또 보충해서 이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아마 이어갈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큰 맥락만 제가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응용되는 이야기로 요 이야기들을 살짝 끌고 와 보겠습니다. 그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